네, 국가정보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를 후계 내정 단계로 판단한 가운데 북한의 4대 세습 신호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오늘 스위스에서 재개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다양한 외교안보 이슈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 북한 매체에서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보내는 보도가 많다고 하는데 네. 그게 그러면 이번에 또 김정은 위원장 보니까 전투기 시범 비행을 진행한 여군들의 비행을 평가하고 칭찬해줬어요. 네. 이게 김주애랑도 연관이 있는 거로 봐야 됩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김주애를 후계로 내세우려고 하는 모습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분위기를 김주애뿐 아니라 김정은의 후계자 김주애뿐 아니라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런 걸 해서 이제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죠. 예.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그 공군절 기념식이 있었는데 거기 여성 조종사죠. 예. 그러니까 여성 전투기 조종사 2명을 일부러 데려다 놓고 김정은이 여성들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다 할 수 있다. 예. 그리고 김주애도 그 자리에 가서 그 여성 조종사들하고 악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존재감도 보여주고 네. 그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북한의 보도나 이런 데서 이를테면 역사 연구사 또 무궤도 전차 운전사 예. 또 문학 박사 이 다 여성들이 다 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제 다 보도를 하고 예. 은연중에 여성들이 남자보다 오히려 더 잘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함으로써 예. 김주애에 대한 그 여성이라고 하는 것을 희석시키고 그냥 남성이나 여성이나 누구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네. 그런 걸 해가는 게 아닌가 보여지고요. 또 우연찮게 그 여동생인 김여정도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예. 또 현성월이라고 예. 또 의전을 더 전담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상회담 하면 여성들이 많이 움직여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런 정치 고위직뿐 아니라 근로단체 부장, 예. 그다음에 보건상도 코로나 시기에 여성으로 발탁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여성으로 세습을 하려는 그런 모양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보는 거죠. 그렇군요. 김주애 보니까 평양에서 이제 5만 세대 주택 건설 사업이 끝났다고 하는데 이때는 또 김주애가 직접 그 사람들 주민들을 안아주고 네. 이렇게 스킨십을 했나 봐요. 네, 그게 좀 이례적인 게 예. 이제까지는 당 간부나 군인 뭐 이런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스킨십을 했는데 네. 요번에는 그 민간인, 그러니까 당원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아닌 일반 민간인 대상으로도 해서 그 가족을 중시하고 애민 사상 이런 거를 직접 보여줬다. 예. 그러니까 저런 거 하나하나가 지금 점차 후계 쪽으로 가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자꾸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예. 저기 평양의 그 주택 5만 세대 주택 준공식이라 그러는데 저게 5년 전 당대에서 김정은이 평양이 서울처럼 주택난이 심각한 거예요. 예. 근데 평양이라고 하는 곳은 대한민국에서 서울이 두드러지잖아요. 네. 근데 북한에서의 평양은 대한민국에서의 서울보다 훨씬 더 합니다. 그러니까 빈부격차나 그런 게 예. 평양은 완전히 평양만 가보면 여기 그래서 사람 사는 데인데 괜찮은데?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나머지 평양을 제외한 2천만 명은 비참하게 사는 거죠. 예. 그래서 평양에는 또 거기다 또 주택을 또 고층 빌딩으로 이제 세우는데 매년 10,000호씩 해가지고 요번이 마지막 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요번에 마지막 10,000호를 함으로써 이제 당대를 하는 거죠. 당대 내 성공했다. 예. 50,000호 내가 약속을 했는데 지켰다라고 하는 저거를 완료하고 지금 평양에 당대에 참석하려고 하는 저 지방의 대표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머지않아서 김정일 생일도 이제 지났고 예. 곧 이제 당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조금 전에 김여정 부부장 언급을 하셨는데 네. 영국 텔레그래프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김여정이 김정은이 사망하거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질 경우 권력 장악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김주애와 고모 김여정 부부장 사이에 좀 권력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충분히 생각해 볼 수는 있죠. 둘 다 백두혈통인데 하나는 김정일의 딸이고 예. 하나는 현 지도자 김정은의 딸이고 네. 그러니까 김여정도 밀리는 건 없는 거죠. 예. 백두혈통이 그렇죠.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솔주보다 더 한 수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의 피를 받았으니까. 예. 이설주는 피를 받았던 건 아니잖아요. 네. 김정은의 부인일지. 그래서 지금도 의전을 할 때 보면 최근에는 금수산 태양궁전을 했는데 거기는 김일성, 김정일이 묻혀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를 가는데 이설주하고 김정은이 가면서 당 간부들하고 같이 가는데 맨 정중앙에 김주애를. 가운데 그죠. 예. 예. 저도 그거 보고 놀랐어요. 예. 이거 너무 노골적이다. 딱 저때네요, 그죠? 예. 이게 아니 저 그냥 일반 그 셋이 가족 행사로 갈 때는 뭐 자식을 가운데 예, 둘 예. 수도 있죠, 물론. 네, 네. 근데 당 간부들이 쫙 있는데 거기서 정중앙에다 김주애를 내세운 건 아무래도 저거는 징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거기 또 이게 또 족벌 체제로 혈통으로 3대 세습, 이제 4대 세습하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또 김주애를 거기 내세웠는데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지난번에도 김정은하고 김주애하고 같이 행사를 참석하는데 김주애가 도착을 하니까 김여정이 깍듯하게 이렇게 인사를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예. 사실 고모지만 네. 이건 지금 현 지도자의 딸이기 때문에 예의를 표하는 모습인데 물론 김여정이 현재 서열로 넘버 2고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 언제 유고 상태로 가느냐. 예. 뭐 내일 모레 쓰러진다. 예. 그러면 김여정이 지금 사실상 저 넘버 2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2인자니까 진짜로 권력 투쟁이 있을 수도 있죠. 예. 그렇지만 지금 벌써 김주애 나타난 지 벌써 한 2년 정도 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주애가 김정은이 더 건강해서 한 10년 뒤에 사망한다. 그러면 대들 수가 없죠. 근데 지금 그 문제는 김주애가 13살밖에 안 됐으니까 너무 어리다는 건데 김정은도 25세 후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집권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10년 정도만 김정은이 버텨준다면 권력 투쟁 없을 테고 예. 근데 내일 모레 만약 갑자기 쓰러진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덧붙이면 예. 김정은이 자기 그 멘토라고 볼 수 있는 장성택을 처형했잖아요. 네. 집권한 지 2년 만에 처형했고 그다음에 자기 이복형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독살했잖아요. 예. 그거 보면은 권력 투쟁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러나 김정은이 언제 유고가 되느냐 그게 문제일 겁니다. 요게 좀 그 새롭네요. 조선중앙TV가 지난 1월에 영화를 방영했는데 영화 제목이 대결의 낮과 밤. 네. 근데 이게 어떤 영화인데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2004년에 예. 김정일이 네. 김정은의 아버지죠. 중국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신의주에서 남쪽으로 오는 와중에 용성역이라는 데를 통과하는데 예. 김정은 통과한 지 예. 1시간 만인가에 엄청난 폭발 사고가 있었어요. 하여튼 뭐예요? 영화에 나오는 장면인가요? 많은 사상자도 있고 그거를 소재로 해서 영화를 만든 거죠. 예. 그런데 사실 그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의 암살 기도를 영화로 만든다는 거는 터부였거든요. 네. 그런데도 그걸 만든 것은 예.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닌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도부의 의중이 영화로까지 나타난 게 아니냐. 그러니까 김정은이 내심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은 김정은이 만약에 핵을 사용한다 그러면 우리는 김정은을 살해하는 계획도 갖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그 작전 계획에도 북한 지도부 제거 작전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심 우려한 나머지 그걸 영화로까지 만드는 게 아니냐. 그런데 이제 작년에 지도부들을 들이 주로 보는 저 잡지가 있는데 네. 거기도 이 우리의 원수들이 그러니까 한국이나 미국이 우리 지도자를 제거하기 위한 그 음모를 계속해서 꾸미고 있고 그건 현재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우리는 그 지도자를 옹호하기 위한 결사옹위 태세를 갖춰야 된다. 이런 게 그 잡지에도 났었고. 근데 이제 금년에 마두로가 이제 미국이 그 저 체포 작전해 가지고 끌고 가니까 예. 더 이제 바로 그 다음 날 영화 개봉됐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게 아닌가 이렇게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북한이 그 주택난이 심한 수도 네. 평양에 네. 거주 단지를 만들었는데 이름이 새별거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까 여기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네. 그 우크라이나전 참전 유족을 위한 또 거주 단지라고요. 예. 이건 어떤 그러니까 겁니까? 5만 가구를 만드는데 마지막 만 가구가 네. 이제 완성이 돼서 엊그저께 이제 김정은하고 김주혜하고 갔는데 거기 이제 그 대상이 뭐 누구냐면은 러시아에 파병한 유족들을 보훈 차원에서 그 사람들 가서 살게 해주는 집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만 호 중에 만 호는 만 호. 이제 우크라이나전 만 참전 호가 유족들 다 그 사람들 주는 건 아닐 테고 예. 그 중에 일부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북한이 경제가 지난 5년 동안에 10% 성장했대요. 저도 놀랐습니다. 예. 본래 북한이 1%도 성장을 못 하는데 지난 5년 동안에 성장한 건 아마도 러시아의 파병에서 그 병사들 인건비, 생명수당, 그다음에 또 탄약을 파는 그 돈,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북한을 지금 호황으로 이끌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김정은이 지금 아마 굉장히 상황이 북한 경제가 조금 낮았기 때문에 이번에 당대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인 경제 계획을 또 발표할 가능성이 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그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고 싶어 한다는데 네. 이유가 뭐예요? 뭐 역대 일본 지도자들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김정은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요? 어느 지도자나 네. 계속해서 했는데 문제는 어디 있냐 하면은 그리고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납북자 문제 해결이 나의 가장 중요한 소명 중에 하나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보통 다들 그렇게 말하는 다들 거예요? 아베도 그랬고 예. 다들 그랬는데 2003년인가요? 고이즈미가 가서 김정은을 만났잖아요. 예. 그때 5명을 북한에서 보냈어요. 근데 이제 일본 주장은 17명이 1970, 80년대에 납치당했는데 그중에 5명은 왔는데 잠깐 방문하고 돌아가기로 돼 있는데 안 돌려보냈어요. 일본이 약속을 어긴 거죠. 예. 어쨌지만 하여튼 뭐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고 네네. 그 끌려간 사람들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안 돌려보냈는데 그러면 12명이 남을 거 아니에요. 남았으니까 그 사람들 돌려보내라는 건데 김정은이나 북한의 얘기는 뭐냐면 원래 18명도 아니고 13명이고 그중에 5은 돌려보냈는데 너네들이 약속을 어기고 안 돌려보냈고 나머지는 죽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그 북일 정상회담에서 북일 관계 정상화되면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나라 65년에 준 것처럼 또 줄 예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도 정상회담해서 이 문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다 죽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어디서 갑자기 다시 살펴보니까 살아있더라. 그리고 돌려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또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자민당이 지난 8일에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잖아요. 그렇죠. 최종 목표가 평화헌법 개정이 될 거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중일 간의 갈등 상황에서 중국은 내심 여기서 이제 선거에서 패배해서 다카이치 말고 다른 지도자가 나타나길 바랬을 텐데 여기서 압승을 한 게 어느 정도냐면 자민당 한 당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 3분의 2를 넘었어요. 예. 3분의 2면 개헌선이에요. 예. 그러니까 중의원에서는 이거 개헌하겠다라고 발의하면 바로 통과되는 거죠. 그 자민당 하나로도 통과하는데 유신회까지 합치면 뭐 3분의 2 훨씬 넘어가니까. 그런데 일본은 양원제가잖아요. 그 참의원이라고 또 있어요. 참의원은 과반수가 안 돼요. 예. 근데 거기도 3분의 2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의원은 쉽게 통과되지만 참의원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개헌하는 거는 2028년에 이제 참여연 선거가 있어요. 네. 거기서 승리하면 그때 할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은 일단 거의 개헌은 안 하더라도 거의 어떤 실제 군대 지금은 자위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격은 못하고 수비만 하는 그런 군대인데 그거를 이제 사실상 공격을 할 수 있는 군대로 만들고 방위비 늘리고 그다음에 오키나와 근처에 인근 섬에다도 군사력을 늘리고 예. 또 뭐 적기지 공격론 이런 걸 또 사실 자기네 작전으로 수립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걸 충분히 하다가 예. 이 개헌론이라는 건 계속 띄우면서 자기들 보수 진영을 응집하는 그런 걸로 이제 삼으면서 2028년 참여연 선거를 기다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네,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개헌을 해서 평화헌법을 개헌을 한다면 네. 국제사회에서는 그런 걸 뭐 제재하거나 아니면 어떤 입장이에요? 국제사회는? 일본은 국제사회는 미국은 하라는 미국은 해라 그냥 그렇죠. 내심 하라는 입장이고요. 예. 중국이나 우리 입장에서는 안 했으면 하는 거죠. 네. 그렇지만 개헌을 안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일본이 사실 전 세계에서 경제력이 2, 3등인데 예. 이게 군대도 공격할 수 있는 군대가 없다는 게 사실 그게 메가더 원수가 그걸 강요한 건데 예.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그래서 70년이 넘었는데 네. 이게 일본도 보통 국가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사실은 저것도 개헌도 문제지만 예. 이번 22일 다음 주 일요일 날이 다케시마의 날입니다. 네. 소위 네. 다케시마의 예, 날. 예. 그래서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고 주장할 텐데 네. 다카이치가 사실은 얼마 전에도 거기 장관급을 중앙정부에서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행사인데 예. 장관급을 파견하겠다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과연 할지 그게 제일 관심사입니다. 지금 만약 거기 장관급을 보낸다 하면 한일 관계도 약간 출렁일 수도 있고 중일 관계는 중국은 계속해서 지금 일본을 몰아세우고 있는데 개헌 쪽으로 간다 그러면 중일 관계 더 심각해지겠죠. 그러나 예. 다카이치가 사과를 하지 않는 이상 네. 중일 관계는 계속 긴장 관계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란과 미국 스위스 제네바에서 핵 협상한다는데 네. 지금 그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이란이 제시하는 거 미국이 잘 안 받아주는 것 같은데 진전이 있어 보입니까? 네, 이란 입장에서는 예. 작년에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고 또 미국도 가서 공습하고 막 네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당했는데 예. 사실 변변히 대응도 못했어요. 처참하죠. 네. 이란 지도부는. 그런데다가 금년에 소위 그 내란 사태까지 나가지고 대중들이 막 예. 들고 일어났잖아요. 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슬람 정권을 지지하는 상공업인들이 이슬람 정권 지지자인데 이 사람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고 들고 일어난 거예요. 네. 그래서 거의 내란 상태고 수천 명이 죽었어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도 이제 개입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항모를 하나 벌써 보내놨어요. 예. 근데 또 다른 항모, 제랄드 포드 항모 전단을 또 지금 보내겠다라고 가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제네바에서 2차 협상이 벌어지는데 예. 여기에 이제 난관이 뭐냐면 핵 프로그램 다 포기해라. 네. 우라늄 농축하지 마라. 예. 그다음에 미사일도 포기해라. 예. 이런데 이란 입장은 우리가 본래는 2015년에 오바마하고 타협이 됐었잖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는 한 20%밖에 농축이 안 됐는데 20 농축 정도가. 근데 그거를 희석시켜 가지고 갖고 있고 나머지는 외국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60%를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어디 있었냐면 오바마가 핵을 동결하면은 제재를 해제해 준다 그래서 해제해 줬었거든요. 예. 근데 트럼프가 일기 집권 때 자기 집권한 지 3년 만에 핵 합의를 완전히 무산시켜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란도 그럼 나 농축 다시 한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긁어부스럼 한 거예요. 트럼프가 예. 결국은 그냥 내뒀으면은 제재 해제하고 내뒀으면 지금 우라늄 농축은 저농축 단계만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고농축 단계까지 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란 입장은 60%까지 갔는데 그걸 희석시킬 수는 있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 핵 예. 프로그램. 근데 미국이나 이스라엘은 포기하라는 거죠. 예. 거기다가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도 포기해라. 추가적으로. 그다음에 사찰도 받아라. 뭐 이러고 있는데 이란 입장은 지금 뭐 미국한테 인센티브도 주겠다는 거예요. 에너지 개발하는데 미국이 투자해라. 그러고 항공기도 살 수 있다. 뭐 이러고 있어요. 예.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이게 쉽게 타결될까 가능성은 없는데 거기에 네타냐하고 트럼프가 며칠 전에 백악관에서 만나가지고 요번에 그 합의가 실패하면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걸 승인하겠다. 예. 지금 예. 그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네. 이게 간극이 너무 커 보여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번 핵 협상이 잘 될 것이냐 이게 네. 참 관심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군사적 압박을 시사하는 그런 발언도 있었지만 또 최근에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네. 우리가 우려하는 것들을 해결할 합의에 외교적으로 도달할 기회가 있다면 우리는 매우 열려 있고 환영한다. 또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이걸 네.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이란 측에서도 제재를 해제해 준다면 우리도 양보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재 해제
그걸 트럼프가 할까요? 그게 기대하기 좀 어렵고요. 예. 루비오 장관은 국무장관이니까 외교장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유화적으로 기대를 해본다. 근데 매우 어렵다. 그렇지만 기대는 해보겠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당장에 이번에 결렬이 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당장 이스라엘이 당장 공격한다기보다 이스라엘이 한다고 하는 걸 말리진 않겠다라고 하는 정도고요. 지금 핵 항모가 하나의 전단이 또 가고 있는데 그게 도착하면 그때 공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도 항모가 2개 전단이 가 있으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공격할 것 같지는 않은데 예. 그게 이제 도착하면 꽤 걸릴 거 아니에요? 항모라는 게 어마어마한 제3세계 1개 국가의 군대랑 맞먹는 그 항공모함뿐 아니라 예. 구축함, 순양함 잔뜩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은 꽤 걸릴 텐데 그때 되면 큰 위기가 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외교안보 이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